오늘도 배구는 재밌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은 KBS 이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끝났던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1위와 7위, 순위는 극과 극이지만 오늘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고 싶은 대한항공과 최하위로 시즌을 끝내고 싶지 않은 삼성화재가 만났는데요. 해피엔딩을 맞이한 팀은 누가 됐을지 함께 하시죠. 7대10 백어택 득점. 대한항공에는 주전 멤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스피드로 보나 이 기질상으로 봤을 때도 임재용 선수, 김민재 서브. 자, 목적 서브였어요. 오른쪽. 자, 볼 맞고 바운드 살립니다. 비성공 터치아웃 됐습니다. 김민재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김민재 서브. 그대로 컨트롤하지를 못했습니다. 서브 득점. 초반에 뽑고 있습니다. 네, 시즌 첫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브로킹 초반에 5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민재 선수가 슬쩍으로 서브가 들어갔죠? 아닙니다. 지금은 네. 굉장히 묵직하고 빠른 서브였어요. 아, 그랬나요? 네. 상은 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스트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요. 강타. 자, 빠르게 오른쪽으로 쏩니다. 직선타! 수비나 급하고 연결. 좋은데요. 네. 사실 뭐 지난 시즌부터 상당히 많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동균의 서브. 가운데로 잘라 들어왔어요. 기록을 쌓아나가는 어떤 커리어를 쌓아나간다 생각하고 네. 충실히 임해야 됩니다. 삼성화재 구준영의 서브. 백어택 터치아웃 됐습니다. 경쾌하고 가볍다는 생각이 좀 들죠. 네. 14대15. 큰 공격. 넘어가는 볼이고요. 백광현. 오른쪽 백어택. 자, 푸싱. 마지막에 긁어내면서 득점. 10대12고요. 약간 낮았죠? 황선빈. 이번에 푸시. 아, 때리지를 못했어요. 길게 볼을 밉니다. 반격변은 삼성화재. 오른쪽 스파이크. 밀렸어요. 네, 바깥쪽 나갔어요. 짧은 서브. 아, 이번 서브도 좋네요. 반박자 빠르게 신장호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는 유광호 선수가 선발입니다. 유광호의 서브. 대각선. 백광현의 수비. 자, 공격적으로 볼을 때렸는데요. 브로킹. 박승민 선수의 서브. 일단 높게 볼을 띄웠고요. 오른쪽 스파이크. 고재현 선수가 잘 따라갔습니다. 자, 대각선 공략 한 번 더 줄 수 있죠. 높게 볼을 띄웁니다. 자, 푸싱. 무겁게 잡고. 자, 빠르게 앞쪽으로 한 번 더 넘은 볼. 이번엔 왼쪽 스파이크. 삼성화재 반격 기회. 백어택. 자, 마지막에는 못 살렸어요. 백어택 득점. 지금도 어렵게 수비한 것들 연결해서 가는데 뭐 결정은 안 났지만 아주 좋은 움직임입니다. 최대한 좀 팀워크를 다져보는 경기인데요. 지석공 푸싱. 자, 그대로 왼쪽으로 볼을 뿌렸습니다. 스파이크. 잘 밀었어요. 맞고 나갔습니다. 이번 시즌 황경민 선수는 충분히 자기 그 역할을 하는 시즌이었어요. 아, 빠르죠? 빠르게 준비를 하면서 빠르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서브. 자, 마지막에 바깥쪽 살리고요. 아, 잘 봤어요. 잘 강타 봤어요. 성공. 황경민 눈에 많이 띄었고요. 그것은 그렇죠. 또 태극마크가 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대표까지 됐었죠. 블락아웃 득점의 왼쪽에 삼성화재 정성규. 끝까지 속도라는 것 같아요. 이번 서브도 좋아요. 어렵게 볼을 퍼올렸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블락아웃 됐습니다. 황경민 선수가 정환영 선수의 서브 득점 기회를 겨우 끌었습니다. 네.
삼성화재가 3만 1000점 역대 통산 이 득점 기록을 두 번째로 달성했는데 첫 번째 기록은 대한항공이고요. 이번 시즌 본인의 최다 득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13득점째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서브 득점이에요. 서브에이스! 야, 김민재. 오늘 김민재가 서브 3득점인가요? 네. 오늘 이미 정한영 선수가 이번 세트 서브 3득점을 만들었고요. 와서 짧은 공격을 완성시켰습니다. 시클레드 토스 마지막에 밉니다. 받아올리는 대한항공 마지막에 푸싱. 그죠? 자, 결국에는 터치아웃도 했어요. 6개째 임재용의 서브 연타 서브였죠? 다시 브로킹이에요. 성공! 이만으로 끊습니다. 홍민기의 서브 전위 공격이고요. 자, 마지막에는 위치가 중복되면서 22대15 상체가 들렸어요. 자, 가르마키 이게 성공! 눈에 보이지 않는다 했는데 드디어 네. 첫 브로킹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 본인의 두 번째 블로킹입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웃되면서 결국 이번 세트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짧은 서브. 자, 마지막까지 따라갑니다만 빌렸습니다. 이주 선수의 손 맞고 팀이 어려울 때 책임감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위 공격 득점. 자, 파워풀한 브로킹을 보였습니다. 언더패스로 살리고요. 이준의 공격. 자, 황승민이 만듭니다. 자, 한 번 더 뒤쪽입니다. 그리고 전위 공격. 들어갔어요. 공격 성공. 저 정성규 선수가 저렇게 네. 수비가 되거나 자, 가볍게 볼을 넘겼는데요. 외곽선 따라가죠. 그러나 자, 박지훈 선수의 손 맞고 그대로 밀렸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삼성화재 이번엔 타이밍이 좋았는데요. 황경민 선수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민 선수도 있고요. 진성태 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백어택 득점. 최근에 보면은 이 중앙 쪽에서 아주 든든하게 공격에 한번 시도로 하기 때문에 네. 기록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더패스 그대로 넘어갔어요. 자, 빠르게 올리고요. 그런 것도 마지막에 하네요. 네. 아, 이건 그야말로 서커스 같은 대군데요. 네. 정성규의 서브. 자, 높은 타점의 푸싱. 왼쪽 스파이크. 조심의 비디오 판독 요청이에요. 비디오 판독을 한번 해보죠.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점수 2대4. 오른쪽 스파이크. 넘어왔어요. 가운데서 때립니다. 황성빈 오른쪽 자, 브로킹이에요. 백어택. 이준의 브로킹. 오늘 팀 브로킹이 16개째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5대7. 이번 공격이 주저하네요. 자, 볼을 달랩니다. 왼쪽 볼이고요. 대각선 마무리. 이준의 득점. 김규민 선수가 17득점이 최다 득점인데 오늘 김민재가 18득점이에요. 네, 넘어졌습니다. 자, 다시 브로킹이에요. 가르마키 성공. 고이진 감독이 흐름을 끌을 수밖에 없어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한 서브 넣었죠. 석공 살립니다. 3단 넘겼고요. 한 번 더 가운데입니까? 가운데 한 번 더 주는군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유강구 선수가 예측했던 대로 동화제 정승현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대한항공, 자, 경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던졌는데요. 오른쪽 스파이크 받아 올리는 오은현 선수입니다. 터치아웃이죠? 마지막에는 터치아웃으로 이준 선수가 이번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끝냅니다. 자, 비교적 신인급의 선수들이 들어가서 풀세트 끝에 대한항공이 정규리그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임재영, 김민재, 이준, 정한용 선수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고요. 조재영 선수는 개인 한 경기 최다 블로킹 8개를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삼성화재 황경민 선수가 공격 성공률 71%에 25득점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그 이외의 득점 지원이 부족하면서 팀은 정규리그 마지막 결국 웃지 못했습니다. 네, 챔피언 결정전 직행 티켓을 거머쥔 대한항공이 3연승을 거두면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정규 시즌 최종전이었는데요. 이 신인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에서 1위를 확정하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한 상황이라서 조금은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틸리카이넨 감독은 오늘 경기 주전 선수들을 모두 스타팅에서 제외하는 강수를 뒀는데요. 정규리그 전 경기, 전 세트 출전에 도전했던 곽승석 선수마저 과감히 제외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에서 유광우, 조재영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예급이었는데요. 신인 레프트 이준, 센터 김민재, 레프트 정한용, 임재영까지 조금은 낯선 이름의 선수들이 선발 출장했는데 반전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실 이 신인 선수들이 챔피언 결정전 한 경기라도 정말 뛰고 싶을 텐데요. 네. 오늘 감독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재영 선수 19점, 김민재 선수 18점 등 네 선수 모두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경신하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로 나선 5명의 공격수 모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고요. 팀 블로킹도 시즌 최다 타이인 17개나 터뜨렸습니다. 주전 백업, 또 베테랑 신인 할 것 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우승 후보인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틸리케이넨 감독은 오늘 이제 신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챔피언 결정전 선수 활용의 폭도 조금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동안 이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던 선수들이 오늘 코트를 계속 지켜줬는데요. 결국에는 이 승리까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인 선수들의 활약은 이 틸리카넨 감독을 좀 웃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경기에 앞서서 또 감독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마침 제가 어제 틸리케이넨 감독을 만나서 좀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틸리케이넨 감독이 국내 첫 기자회견에서 팬들에게 호기심을 주는 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직접 만나본 감독님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실제로 시즌 내내 편견 없는 배구를 선보였는데요. 이름값에 구애받지 않는 선수 기용을 펼쳤습니다. 또 선수들도 폭넓게 활용하면서 V리그 첫해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업적을 달성했고요. 또 어제 훈련장에서도 직접 토스도 해주면서 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토미 감독은 선수들은 승리에 목말라 있다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어제 챔피언 결정전 우승도 좀 자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틸리케이넨 감독은 어제 좀 재미있는 공약도 하나 내걸었는데요. 대한항공이 통합 우승을 차지하면 자신보다 2살 많은 한 선수 유광우 선수한테 형이라고 한번 부르겠다 하는 좀 재미있는 공약을 네.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루어질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임부터 최연소 사령탑이라는 이 관심을 참 많이 받았던 토미 틸리카넨 감독인데요. 과연 또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어떤 묘수로 또 승리를 이끌어 갈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한항공 일주일 후인 4월 5일 챔피언 결정 1차전을 치르는데요. 오늘 이 경기력과 함께 또 주전 선수들과 어떤 경기를 펼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삼성화재 6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4시즌 연속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은 좌절됐는데요. 한때 좀 봄 배구를 다퉜던 팀이 맞나 싶게 이 리그 재개 후에 좀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에서도 뒷심 부족이 좀 드러났죠. 네, 삼성화재 오늘 사실 주전이 되고 빠진 대한항공을 상대로 마지막 경기를 좀 유종의미를 거두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네. 또 막판 뒷심이 부족하면서 결국 5세트 패배했는데요. 한 가지 위안이라고 뽑자면 그나마 8골찌는 면했다는 거죠. 6위로 시즌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 벌써 4시즌 연속 봄배구가 좌절됐는데요. 전통의 명가로 불렸던 삼성화재에게는 좀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인 공격수 러셀이 좀 시즌 초 부진하면서 좀 시작이 불안했고요. 네. 러셀 선수가 공격 점유율은 높지만 이 공격 점유율이 높은 게 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범실도 덩달아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들 위주라 이제 중심을 잡아줄 또 고참급 선수가 없다는 것도 조금 삼성화재의 부진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로킹, 리시브, 6위에 머물면서 공격 전반에 걸쳐서 좀 불균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황경민 선수가 나홀로 지금 버텨주고 있지만 혼자 팀을 이끌기에는 좀 역부족한 모습을 좀 드러냈고요. 사실 이게 좀 신구 조화가 조금은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한 시즌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최종전 웃지는 못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황경민 선수가 또 최근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이 팀 승리를 위해 고군분투했는데요. 황경민 선수는 최근 상당히 좋아요. 네, 황경민 선수 최근 마지막 3경기 활약이 정말 좋습니다. 그 오늘 경기뿐 아니라 그 직전 경기에서도 14득점, 공격 성공률 81%라는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기세를 이어서 오늘은 이제 한 시즌 개인 최다인 25득점, 공격 성공률 70.6%를 펼치며 나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뭐 국내 선수 에이스라고 삼성화재의 에이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황경민 선수도 조금 아쉬운 게 그 오늘 경기 전까지는 그 V리그 전체 국내 선수 첫 번째 자원 중 경기당 득점은 최하위인 상황입니다. 네. 에이스 중에 조금 기량은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다음 시즌에는 팀과 뭐 본인을 위해서는 득점력을 조금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외국인 선수가 있든 그 국내 에이스의 활약은 또 그만큼 또 요구되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좀 더 삼성화재를 위해서 에이스의 역할을 조금 더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시즌 막바지에 또 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해줬던 만큼 이 활약이 다음 시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3연승으로 승점 70점을 만들면서 정규리그를 마칩니다. 한편 삼성화재 패하긴 했지만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6위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3월 30일 수요일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이 2021-2022 V리그 정규리그 최종전을 갔습니다. 이 경기 한국전력의 봄 빼구 진출이 달려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전력의 봄 빼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손해보험은 올 시즌 한국전력을 상대로 단 1승만 거두는 데 그쳤는데요. 상대적으로 약했던 한국전력을 봄 빼구에서는 분명 만나기 싫을 겁니다. 네. KB손해보험은 한국전력의 봄 빼구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 경기지만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편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는 또 단판 승부로 펼쳐지기 때문에 상대팀의 체력 상실을 생각한다면 준 플레이오프가 치러지는 것도 KB손해보험엔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수인정 감독의 고민은 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에겐 정말 또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전력에겐 이게 봄 빼구 진출이냐 탈락이냐가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승부가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게 지난 시즌도 마지막 경기에서 봄 빼구 진출을 노렸지만 그 세트 득실률에서 뒤져서 아쉽게 준 플레이오프 진출이 무산된 상황이 있어서 더 팀 분위기는 간절합니다. 한국전력은 반드시 승점 3점을 따야 하는 상황이라서 3대0 혹은 3대1 승리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한국전력이 올 시즌 KB손해보험 상대로 4승 1패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 중이라 봄 빼구 진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해 보입니다. 뭐 관건이라면 이제 박철우, 황동일, 신영석 선수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간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체력면에서 어떻게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한국전력의 봄 빼구 향방이 좀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이 경기에서 한국전력이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또 떨쳐낼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남자부 승부 정말 시즌 내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었는데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그 치열한 승부가 이어집니다. 봄배구에 초대된 팀, 3팀일지 4팀일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3월 30일 경기가 끝나고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Everyday Special V. 노래해 나나나 우리에게 마지막이야 나 부디 또 만나고 싶으면 떠나려거든 보내드릴 어리다 이미 가시는 길에 꽃을 뿌리오리다 그리워지면 돌아와줘요 그때 또 다시 날 사랑해줘요 이렇게 따라 잠시 실려가 나가게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어디 나라 입을 맞추죠 얼굴은 빨개지고 꽃길을 따라 준비를 하죠 그대가 오시는 길 그리워지면 돌아와줘요 그때도